현재 요소수로 한국에 갑질하려는 중국과 이 기회를 틈타 한국에 더 큰 위기를 주려고 발악하는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품귀 현상을 가지고 자업자득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는 한껏 변해 우리 사정 좀 알아달라며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고, 일본은 매우 커진 한국의 영향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 요소수 수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큰 손해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화학 전문가인 왕웨이는 한국 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것이 매우 현실성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말하자면 돈이 안 돼서 요소수 생산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상위 기술력을 최단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벌써부터 에너지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ACS 에너지 레터에 게재된 암모니아 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일산화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기도 했죠. 그렇기에 중국은 한국이 이번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국비를 투입하여 요소와 암모니아 생산 설비의 국산화를 이뤄 중국 압박 카드를 무효화하는 것과, 게다가 최근에는 밀링법이라는 새로운 암모니아 합성법까지 나와 이제는 한국이 가격 경쟁력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기에 오히려 중국 산업에 타격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요소수 대란의 단기적 해결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기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닌 다른 수입처를 찾는 것인데, 한국은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국가들이 직접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자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죠. 현재 전 세계가 공급 부족 상황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 규제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국의 협력 요청으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한국의 요소수를 긴급 수출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멕시코는 한국의 의회외교 포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멕시코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업체들에게 한국의 요소수 공급을 약속해달라고 지지하기도 했죠. 또한 유럽 최대 요소 생산 국가인 체코를 비롯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 화학업체인 야라와 SKWB 에스테리츠 등과 함께 공급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가장 당황한 것은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수 공급선이라고 평가받는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요소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심각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을 때 러시아 정부 쪽에서 먼저 한국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9일 알렉세이 러시아 장관은 한국이 요소수 관련 추가 공급원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며 러시아 기업들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됐죠. 주로 러시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구체적 진전 상황은 협상 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내 요소 추가 공수 계획에 1월 중으로 러시아에게서 8만 톤을 들여오겠다는 계획이 실제하고, 이는 수개월치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나라와 협의 막바지에 들어갔다며 단기적으로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해짐에 따라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죠. 이에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에 일관적으로 냉소적 태도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국의 수요를 중시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에 팔고 싶지 않아서 수출을 제한한 게 아니라 각종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수출 규제로 한국의 역풍을 당해 크게 화난 일본 역시도 한국이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을 때 절대 한국을 도와주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한국은 일본 말고도 도울 나라가 많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의 영향력은 일본이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커졌다라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일본이 이렇게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도하려 했다가 역으로 당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얼마 전 한국은 일본이 규제한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경쟁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내 일본의 역수출 규제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개발된 포토레지스트는 검증을 완료한 뒤 국내 기업에 독점 공급되고 있고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소재를 적용하여 신개념 포토레지스트를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죠. 이는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고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수출 규제를 당하고 중국의 수출 규제도 해결해 나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일본은 이제 일본의 힘으로는 한국에 어떤 시련도 줄 수 없다며 좌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관한 일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선진국을 흉내내는 첨단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세계에서 먹힐 레벨이 되는 것인가? 뭔가 이번 사태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다. 전 세계가 한국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왜 이번에 요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가 비상이 걸린 건가? 한국이 첨단 산업 강국이고 미래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말뿐이지 보여준 게 없다.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잘난 척하려는 한국 정부의 술수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걸로는 한국을 비난할 수 없다. 요소 생산 자체가 기술 수준이 딱히 높지 않은 대신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진국이나 개도국에게 알맞은 산업이다. 솔직히 경제 규모나 산업 구성 등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그러한 산업에 투자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요소수를 거의 100% 중국의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번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중국 측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강한 것 같다. 한국은 과거부터 위기가 많아서 그런지 위기 관리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 이 부분은 일본도 인정하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요소수 대란이 터지자 한국인들이 단합하여 소방서 같은 곳에 요소수를 기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나를 놀라게 했다. 괜히 IMF를 극복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미래 산업에서 크나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낮춰 놓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앞으로 한국이 역사를 부정할 때 뭘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